이번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냥 학교에서만 배운 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씩 찾아보니까 이미 이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똑바로 서려면은 그때의 정신부터 다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절의 화교 정책 1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른들께, 그리고 그 시대를 지켜온 분들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보실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화교 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외국인 정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의 정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판단을 했어요. 경제는 외국 자본이 필요하지만 그 자본이 나라의 뿌리를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특히 화교 자본이 한국 내부로 들어와서 상권을 장악하고 땅을 사고 세력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게 바로 화교 정책 13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국회의원 및 공무원 임용 금지. 화교계 인물이 국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2. 판사, 검사, 의사 등 전문직 진출 금지. 사법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자격 취득을 제한했어요. 3. 부동산 소유 금지. 화교 자본이 한국 땅을 사고 장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어요. 4. 선거 출마 및 투표 금지. 정치 영향력 차단.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만. 5.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 부과. 화교 특혜를 없애고 같은 세금, 같은 의무를 부여했어요. 6. 방송 출연 금지. 화교의 대중 여론 영향 차단. 언론, 방송, 문화 영역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7. 기자, PD, 작가, 미디어 종사 금지. 여론 형성, 정보 전달 영역을 화교로부터 차단한 조치였어요. 8. 정부가 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 가능. 무분별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주거 통제 정책이었어요. 지금의 중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랑은 정반대예요. 9. 중국과의 직접 연락 금지. 외부 정보 조작, 불법 송금,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10. 한국 비방 행위 금지. 국내에 있으면서 한국을 비방하거나 외국 선전 활동하는 행위를 차단했어요. 11. 중국식 건축 양식 금지. 도시 속 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지금처럼 차이나타운이 도시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었지요. 12. 식당 개업 시 허가제 적용.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한국 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였어요. 13. 차량 구매 및 등록 시 공무원 허가 필요. 화교 신분으로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게 하는 통제였어요. 이게 바로 화교 정책 13가지입니다. 지금 들으면 좀 강해 보이지만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화교가 들어와 나라의 뿌리를 흔들면 그거는 총 한 자루 없이 침략당하는 거와 똑같다. 결국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방어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막아놨던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고 있잖아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국인 부동산 매입, 중국 자본의 상권 장악, 그리고 미디어까지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때는 화교 정책으로 지켰던 주권이 지금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상징만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마지막 방패였다라는 것을. 당시 한국은 갓 산업화를 시작하는 시기였고 외세 자본이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경제 주권이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돈보다 나라를 먼저 지킨 거예요.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이 정신으로 화교 정책을 세우고 중국의 경제 침투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과 화교 정책은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는 선진국을 통해 경제를 키운 길, 다른 하나는 중국 자본을 차단해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중국 자본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겉으로는 투자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경제 침투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주권의 흔들림이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그 전철을 밟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영상 보니까 박서방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치 대단한 애국자인 것처럼. 그런데요, 저는 지리산 근처의 시골에 사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한낮에 유괴, 납치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원래 치안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너무 띄워주지는 마시고요. 그저 같은 마음 내주시고 같이 외쳐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리사의입니다.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중국 자본의 달콤한 투자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가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아래 댓글에 결리사의 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쓰시기 전에 다른 분들 댓글 한 번씩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아, 나랑 같은 생각이네? 아, 이렇게도 생각하네? 나도 한마디 보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댓글로 생각을 나누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답글을 못 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겨주신 댓글은 전부 다 읽고 있어요. 오늘 영상의 사자성어 결리사의도 지난 영상에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에서 참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목소리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리사의, 눈앞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 줄 아는 다음에도 사람 냄새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참, 박서방 알려줘는 스마트폰 꿀팁과 생활에 유익한 꿀팁을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봐야 돼서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나라가 있어야지 가정도, 회사도, 학교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도 사랑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 보시지요.